안녕하세요. 재미주입니다. 오늘은 세종대학교에서 훈민정음을 반포한 제577돌 한글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미주의가 한글날 특집을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은 한글이 세계에서 얼마나 인정받는지 알고 계신가요? 영국의 언어학자 제프리 샘스는 한글을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칭했고, 역사 다큐멘터리 작가 존 맨은 한글은 모든 언어가 꿈꾸는 최고의 알파벳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미국의 한 교수는 자신은 미국인이지만 한글날을 스스로 기념할 만큼 한글 사랑꾼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외에도 많은 학자들이 한글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이 세계 모든 언어를 놓고 과학성, 합리성, 독창성을 기준으로 순위를 정하는 연구에서도 우리 한글이 당당하게 1위를 차지했었는데요. 그리고 세계문자 대회에서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한글이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타게 되면서 한글을 창제한 사람에게도 많은 관심이 쏟아졌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 하나. 여러분은 한글을 창제한 사람이 누구라고 알고 계신가요? 당연히 세종대왕께서 떠오르시죠? 완벽한 정답입니다. 이건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맞추는 퀴즈이지만 지금부터 드릴 퀴즈는 대다수의 한국인들이 틀리고 있는 문제입니다. 한글은 세종대왕께서 혼자 만드셨을까요? 아닌 집현전의 학자들과 함께 만든 것일까요? 정답은 세종대왕께서 홀로 만드셨다입니다. 안타깝게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글문화연대가 한국의 성인 약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글을 세종이 직접 만들었다는 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17%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한글이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함께 만들었거나 세종대왕의 지시로 집현전 학자들이 만들었다라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세종대왕께서 억울하실 만한 오해였는데요. 어쩌다가 이런 오해가 생기게 된 걸까요? 그 이유는 황당하게도 교과서 때문이라고 합니다. 플립5 너무 사고 싶다. 이번에 너무 좋네던데. 사면 되지. 이번에 진짜 예쁘던데? 폰이 한두 푼 아냐? 공시지원금 최대로 받아도 74만 원이야. 너 인터넷이랑 정수기 약정 얼마나 남았어? 인터넷? 정수기? 그건 왜? 모르겠는데? 야, 약정 끝난 인터넷이랑 정수기 그냥 두면 77만 원까지 손해야. 국내 가입자 수 독보적인 1위 아정당에 전화 한 통만 하면 최대 77만 원까지 설치 당일에 받을 수 있다? 쓰던 요금 그대로인데 새 제품에 지원금까지 주니까 무조건 해야 되지 않아? 77만 원? 그럼 폰을 사고도 돈이 남네? 그래, 요즘 대세인 알뜰폰도 전화 한 통만 하면 네가 쓰던 모든 그대로 개통된대. 바로 전화해야겠다. 근데 8시 넘었네. 야, 걱정 마. 아정당은 365일 주말에도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하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중고교 교과서 중 25%만이 세종이 몸소 한글을 만들었다고 소개할 뿐, 나머지 교과서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잘못된 정보들이 기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잘못된 정보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니 세종께서 무덤에서 통탄하실 일인데요. 그리고 오히려 한글을 창제할 때 거세게 반대 상생문을 올렸던 무리들이 바로 집현전의 학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집현전의 최고 책임자 최만리는 이런 상소문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번 업무는 새롭고 기이한 한 가지 재주에 지나지 못하는 것으로 학문에 방해됨이 있고 정치에 유익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옳은 것이 없습니다. 어찌 옛날부터 쓰는 폐해 없는 글자를 고쳐 따로 놨고 천하고 속된 말인 이익이 없는 글자를 새로 만들어 쓰겠습니까? 딱 봐도 한글을 싫어하는 티가 팍팍 나는 상소문이었는데요. 한글을 마치 불경스러운 존재인 듯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소문을 본 세종대왕께서는 크게 분노하며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이도를 제작한 본 뜻이 백성들을 편리하게 하려 함이 아니하겠느냐. 만일 그것이 백성을 편리하게 한 것이라면 지금의 업문도 백성을 편리하게 하려 하는 것 아니냐. 너희들이 설총은 옳다 하면서 군상이 하는 일은 그르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 또 내가 운서를 하느냐. 사소기름에 잠오가 몇이나 있느냐. 만일 내가 그 운서를 바로잡지 아니하면 누가 이를 바로잡을 것이냐. 한마디로 이들이 의문학에 대해서 뭘 아냐? 나보다 의문학을 잘 알아? 운서를 잘 알아? 사성칠음에 잠오가 몇 개야? 아는 거 없으면 끼어들지 마라. 학자들에게 대놓고 면박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뜻을 알아주지 않는 신하들 때문에 분노에 눈물까지 흘리셨던 세종대왕이신데 그들과 함께 한글을 창제했다고 후손들이 알고 있다면 얼마나 슬프실까요? 집현전의 학자 중 일부만 한글 28자의 해석과 서적편찬 산업에 관여했을 뿐 창제와는 무관했습니다. 신하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백성을 위한 마음으로 밀고 나간 세종대왕님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은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찬사하는 한글을 우리 고유 언어로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네스코에서는 세종대왕의 이름을 딴 세종대왕 문명 태치상을 1989년에 제정, 지금까지 문명이 태치되고 있는 세계 곳곳에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세계가 알아주는 세종대왕의 업적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되겠죠? 한글은 세종대왕이 홀로 만드셨다를 기억하며 오늘 영상으로 여러분이 세종대왕님의 업적을 제대로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너스! 여러분은 세종대왕님의 업적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대체로 세종대왕이 업적하면 한글만 떠오르실 텐데 세종대왕께서는 왕이 되기 위해 태어났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업적을 세우셨습니다. 언어학은 기본, 농학, 문학, 사학, 음악, 법학, 수학, 공학, 철학, 경제학, 재무학, 회계학, 천문학, 물리학, 지리학, 온갖 문학에서 두각을 드러냈고 군사와 인권 면에서도 뛰어난 그냥 나라 자체를 몇 단계 수준으로 끌어올린 왕이었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괜히 대왕이라 불린 게 아니었죠. 세종대왕께서는 가르침을 받는 왕이 아니라 가르치는 왕으로 유명했습니다. 왕과 신하의 소통의 장이었던 경연. 오랜 역사 동안 이 시간은 왕이 수많은 신하들과 치열한 토론과 자문을 나누며 대체로 왕이 신하들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종대왕 때는 오히려 신하들이 배워가는 게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덕분에 세종시대의 관료들은 관직에서 물러날 때까지 학문의 실수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관리가 되고 나면 공부를 하지 않는 관리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종대왕께서 끊임없이 공부를 하시던 분이다 보니 어딜 가도 토론 자리가 펼쳐졌고 학문에 대한 대화가 오고 가다 보니 관리들이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면학에 의한 면학을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한번 경연이 벌어졌다 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쉼없이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런 세종대왕님의 좌우명은 이러했습니다. 신하들이 고달파야 백성들이 편하다. 관료들이 살짝 불쌍하게 여겨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왕이 가장 열심히 일을 하니 밑에서는 불만을 터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세종대왕께서도 승하기 3일 전까지 온갖 경무에 시달리셨다고 합니다. 이런 학구열이 있었기 때문에 한글 같은 엄청난 업적을 혼자 만들 수 있었던 거겠죠? 과학에서도 뛰어난 업적을 남겼습니다. 도쿄대에서 연구한 과학사 기술사 사전에 따르면 1400년에서 1450년 동안 세계과학기술 주요 업적에서 한국이 21건이나 남겼다고 하는데요. 모두 세종시대의 업적이었습니다. 동시대 중국은 4건, 일본은 0건, 동아시아 이외 전 지역은 19건, 세종시대에 남긴 업적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동안 세종대왕님의 대표적인 과학 업적은 해식의 양보일구와 물식의 작용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모르던 것이 참 많았나 봅니다. 또한 농업에서는 포대가 500년 동안 뛰어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경작 면적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 세종대왕께서 조선 풍토에 딱 맞는 농서인 농사식사를 편찬하는 등 농업에 세심한 신경을 쓰셨다고 합니다. 세종대왕의 업적을 들여다보던 중 가장 놀랐던 건 세종대왕께서 절대음금을 가졌다는 것이었는데요. 세종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있었습니다. 지금 소리를 들으니 또한 매우 맑고 아름다우며 유를 만들어 음을 비교한 것은 뜻하지 아니한 데서 나왔으니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다만 이치 일매의 그 소리가 약간 높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니 연히 즉시 살펴보고 아뢰기를 가늠한 먹이 아직 남아있으니 다 갈지 아니한 것입니다. 당시 평경을 시연한 박영도 당대 최고의 음악적 재능을 가졌다고 평가받은 인물이었는데 이런 인물이 듣지 못한 음의 변화를 눈치챈 세종대왕님. 이런 천재적인 음악적 감각으로 정관보를 간행하고 조선음악을 정리했으며 직접 작곡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대마도 정벌, 도망간까지 영토확장, 고려사 편찬, 법전을 정리하고 편찬, 유교 사상 발전, 선세제도 확립, 총통 신기전, 화차 등 화약무기 개발과 개량, 역법인 칠정산 편찬, 그냥 세계의 천재셨습니다. 오늘은 이런 분이 우리 땅에 태어나 주셨음을 감사하고 기억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미주였습니다. 안녕.